네, 오늘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제 분야에 초점을 좀 맞췄는데요. 자, 오늘 다양한 국회 소식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서별관 회의 문건 나왔다는 거 저희가 앞서 소개를 드렸죠. 그리고 이정현 의원, 정무수석 때도 기사 부탁을 했다 하는 것이 비망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종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별관 회의, 청와대 서쪽에 있는 별도의 건물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윤호중 의원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나눴습니다. 결국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 유령 회의냐 아니냐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서별관 회의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그게 공식 명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명칭도 없으면 유령 회의입니까? 협의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공식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서별관 아닌 데서도 이루어진 적도 있긴 있습니다. 회의록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령 회의 아닙니까? 표현을 하신다면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것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던 그런 것입니다. 자, 서별관 회의. 자, 청와대 지도도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리는데 청와대 본관이 있고 그 비서관들이 있는 행정동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예전에 12.6 사건이 생겼던 안가가 있던 곳, 지금 이제 무궁화 동산이로 불리는 곳인데 바로 그 길 건너편에 요 서별관이라는 곳, 이 회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대우조선 해양의 구조조정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곳입니다. 심정숙 차장. 네. 자, 이 서별관 회의 뭐 논란이 끊이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기택 산업은행 은행장을 통해서 공개된 서별관 회의에서 4조 2천억의 그 나라 돈을 지원하는 대우조선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졌던 서별관 회의에 대해서 그 더민주의 홍익표 의원이 당시 자료다 그러면서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회의 과연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그 문건을 보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이라고 그래서 네. 제목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이고요. 자, 그러면요. 이게 지금 정부 문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네. 자, 경향신문이 제공받아서 인터넷에 공개한 거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금 유일호 부총리 얘기처럼 서별관 회의 작년 10월에 해서 대우조선에 4조 2천억을 왕창 돈을 투입하겠다는 결정 내린 것 회의 자료 없다 그랬거든요. 네. 자, 야당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 내용이죠. 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 회의 종료 후에 회수할 예정이오니 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이렇게 써져 있는 그 문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 회의 참석자를 얘기하는 거죠? 정책금융과 관련된 기관들 그리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뭐 이런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했다. 뭐 이런 제목이 나와 있는 그 문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심규선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릴게요. 회의 종료 후에 회의 자료를 회수할 예정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은밀하게 뭔가를 논의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지만 네. 저 자료는 뭐 100% 사실일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냥 경험칙상. 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미묘한 문제다 보니까 지금 아까 유일호 부총리가 얘기한 것도 맞아요. 네. 자유롭게 얘기를 네. 하기 위해서 회수를 하는 건 맞는데 네. 그 자유롭다는 것 부분 중에 네. 제가 볼 때는 무책임, 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국가의 예산을 쓰면서도 네. 누가 결정하고 어떤 이유로 왜 주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저 부분이 그런 부분이 D가 구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회수 예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대우조선 문제는 저는 이쪽이 잠수함 만드는 회사라서 좀 이렇게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4조 2천억을 지원하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 저렇게 지나친 수사를 하는 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네. 근데 정권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서 부총리는 회의록이 없다 그랬고 네. 저거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자료입니다. 네. 참고를 해갖고 이런 기본 방안이 지원 방안이 있는데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고 네. 저걸 토대로 논의가 시작된 다음에 저건 자료는 걷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래서 네. 어떤 뭐 합의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적었다면 회의록이 되는 거고 네. 근데 그건 안 적었다 그랬거든요.
저런 자료는요, 정부 회의할 때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 도로 회수해가는 자료는 숱하게 많습니다. 회의록하고는 다른 거죠. 회의는 거기서 오고 간 얘기를 적어야 회의록이죠. 이건 네. 참 자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양지열 변호사께 좀 판단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회의를 하기 전에 누군가가 오늘 이렇게 작년 10월 달에 서별관에서 만나면, 자, 뭐 몇 조 몇 천억을 투입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쭉 정리해서 회의 테이블에 탁탁탁탁 하나씩 놓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보고 자유롭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날의 대화는 전혀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럼 정리해서 좀 여쭤보자면 작년 10월 달 서별관 회의 회의록 없다고 말한 부총리 얘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공식적인 회의록, 그거 내용 자체에 대한 회의록은 네. 없다? 근데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네. 자료를 배부하고 이런저런 내용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최소한 기록이라도 남겨야 하는 걸로 그게 맞는 걸로 봐야겠죠. 그리고 네. 총리가 주재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이제 뭐 대통령 기록물도 그렇고 공공 기록물에 관해서도 모든 공적인 회의 자체는 기록물로 남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비밀 처리를 하는 것과 달리. 그래서 네. 그 지금 구체적인 내용, 결정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회의 사실 내지는 최소한 저런 종류의 어떤 것들이 오고 갔다는 정도는 기록으로 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자료에 보면요. 뒤쪽에 맨 마지막 기타 사항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빨간색 밑줄을 그었습니다. 좀 확대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시중은행 등 관련 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면책 처리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사전 준비 자료에서 담고 있어요.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기서 형사처벌 자체를 물론 법원이 아니니까 결정할 수 없는데 그러나 지금 산업은행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만약에 뭔가를 일부러 잘못한 것이라면 네. 횡령이나 배임이라든가 부당한 어떤 거래 같은 걸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네. 형사사건으로 충분히 소추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그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예 검찰로 하여금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저런 것들을 일절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회의에서 애초부터 결정을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책임 같은 거 묻지 않을 테니 마음 놓고 대출해주라.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아까 회의록 문제와 관련해서 네. 왕왕 말입니다. 회의록 없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만약에 논의를 해서 기록을 안 했다면 회의록은 없는 거죠. 네. 그건 인정합니다. 네. 다만 저런 사전 자료, 네. 저 사전 자료에는 상당히 많은 선택지가 들어갑니다. 네. 지금의 현상에 대한 판단, 네. 어떻게 하는 게 A안, B안, C안, 네.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회의록이 없다 하더라도 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저 자리에 분명히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을 쓸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방향을 쓰는 저 방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방향이 좋겠다라든가 그걸 가지고 논의를 했으니까 네. 회의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네. 저 부분은 명백하게 네. 기록에 남겨야 되는 네. 또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면책 처리라는 그런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공모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요. 예를 들어서 산은이나 네. 이런 데에서 입장에서 보면은요. 네. 계속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덮어온 부분이 있는데 네. 이 경우에 만약에 네. 다시 그걸 갖다가 문제가 삼을 경우에는 네. 예전의 문제 것까지도 전부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전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중과실이 아닌 경우 네. 일부러 중과실 하는 경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서별관 회의가 있든 없든 네. 회의록이 있든 없든 앞으로 이런 관행은 네. 책임지지 않고 뭔가 엄청난 결정을 하는 관행은 이 경우를 통해서 네. 이걸 계기로 없어져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오늘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오늘 실제로 대정부 질문, 방금 전에 있었던 질문인데 저희가 갓 준비한 영상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이 없죠. 이 자료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만약에 서별관 회의에서 이 자료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자료로. 서별관회에서 회의했습니다. 이 자료를 했죠? 그 자료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저도 처음 보는, 의원님께서 들고 계신 자료는 저도 처음 봅니다. 자, 임종용 금융위원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의 실무적인 총책임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 자료 본 적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확답을 하지 않는 거로 보이네요. 물론 직접 뭐 문서를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위 여부 뭐 자신이 없을 테니까 얘기할 임종용 수도 있겠죠. 위원장이 언제 위원장이 됐죠? 이 자료 금융위원회 지금 10월달 저 자료가 보니까 10월달 자료인데 네. 만약에 그 이후에 저 위원장이 됐다면 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자, 임종용 위원장은 그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자. 제가 그 전임 위원장 이름이 생각이 안 예, 납니다만 작년 10월 이전에 임명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건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확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얘기 중에 사실 이 서별관 회의, 문서 없이 회의한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도 있었고 DJ 정부도 있었고 YS 정부도 있었고 지난 한 50년쯤 이어진 관행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이 일을 직접 주재했던 야당의 김진표 의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 얘기는 직접 거론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정권과 상관없이 이제는 엄청난 국가의 예산,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결정을 하면서도 네.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결정은 정권과 상관없이 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건 이렇게 이 서별관 회의를 통해서 그 구조를 받고 지원을 받게 된 것이 대우조선 해양인데 고재호 전 사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남상태 전 사장 이미 구속돼 있죠. 오늘 출두 모습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주원 때 회계 사기 혐의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회계자료 조작 지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시한 바 없습니다. 저 회계 사기로 거액 대출 받으셨는데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거액의 성과급 자체 버리신 데 대해서는 책임감 느끼십니까? 자, 고재호 사장은 이제 2012년에서 14년 뭐 2년 이상 근무했는데 이때 분식회계가 5조 4천원어치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라는 게 뭐냐면 회계 장부에 저희 일본식 표현입니다. 네. 분칠을 하다 할 때 분차거든요. 그래서 네. 화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하면서 원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원가가 든다면 그건 50만 원짜리로 축소를 합니다. 그러면 50만 원이 매출상 이익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마치 이익을 많이 낸 것처럼 장부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회사 채권도 돌릴 수가 있고요. 또 이것 자체를 가지고 어떤 주주들에게 이익도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네. 이렇게 사실은 손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났다고 해서 임직원들끼리 성과급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분칠한 예쁘게 만든 거짓 장부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익을 냈으니 우리 파티하자. 예, 그래서 성과급을 무려 2천억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원래 우리 용어로 바꾼다면 분식회계가 아니라 회계 사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회계장부 조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사기가 됐고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록했다면 은행이 대출의 진리가 없는 적자 기업이었지만 예쁘게 고쳐가지고 무려 40조 원이나 대출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저런 장부 지시를 한 바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남상태 전 사장도 구속이 돼 있고요. 남상태 네. 전 사장 때부터 회계 책임을 졌던 김모 부사장이 네. 이 고재호 전 사장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네. 오늘 소환을 해서 이제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네. 지금 대우조선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몰려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 대우조선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검찰에 대해서 부글부글합니다. 네. 지금 왜 그렇죠? 왜 분식회계라고 단정을 해놓고 들어가고 금액을 딱딱 한정을 해놓고 꽤 맞추기 수사를 하냐 이거예요. 네. 물론 저 고재호 사장이나 그 앞에 그 남 사장이나 잘한 건 아닌데 거기서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네. 이 회계를 조작한다는 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네. 지시에 의해서 이게 숫자가 컴퓨터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쉽게 조작을 해요? 네. 그래서 저거를 지금 검찰에 저걸 맞춰놓고 그걸 꽤 맞추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가해서 지금 나름대로 저쪽도 지금 잠수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수주를 하는 모양인데 네. 그런 돈 자체가 못 들어가서 이게 기업이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저항이 있다 보니까 야당으로 저런 문건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검찰이 지금 방위산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밀어붙이고 어떤 뭔가를 내려고 하는데 네. 5조 4천억 분식회계? 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인정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네. 저는 대통령이 이런 걸 쭉 보시면서 완급을 조절해줘야 되는데 네. 경제가 어려운데 저렇게 몰아가지고 만약 저거대로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또 무리한 또 어떤 저항들이 나올 겁니다. 5조 4천 원대 분식회계라면 거의 전대미문급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DJ 정부 초기 때 대우그룹이 망할 때 그때는 20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확정이 된 액수이긴 한데 어쨌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회계 관행이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가운데 5조 4천억이다. 역시 검찰, 역시 법원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자, 오늘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에 모아졌습니다만 국무총리를 향한 비판, 야당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비박 성향의 의원들도 국무총리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용 총리가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국민들이 생각이에요. 대통령만 너무 추정하지 마시고 대통령한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돼야 돼요.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은 걱정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대통령만 추종한다. 당신은 쓴소리 못한다는 전제를 깐 그 질문엔 황교안 총리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규선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정치부장도 지내셨고 이제 편집장 하시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하시라고 고위공직자한테 말하는 일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시죠. 제가 칼럼도 여러 번 썼는데 네. 직을 걸고 얘기하라는 것은 네. 사실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 아, 간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다. 차라리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네. 여러 번 얘기하라. 네.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네. 직을 걸고 얘기한 건 참으로 힘들다. 네. 그런 그 칼럼을 여러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네. 정권의 네. 아주 중추부에 있던 네. 수석이라든가 장관 출신들을 네. 뭐 숱하게 많이 만났는데 네. 자기가 모시던 그 대통령을 끝나고 나서도 네. 요만큼도 비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 끝나고 나서도 대통령이 현직일 때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요. 예. 그건 왜 그렇죠? 옆에 있으면 그렇게 바뀝니다. 아,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그 실체를 그렇죠. 곁에 두고 네. 모시면서 아예 감동 감화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세 가지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쓴 건데 네. 첫 번째가 질 준비. 대통령과 참모가 토론할 때 질 준비가 돼 있다. 그다음에 감동할 준비. 대통령이 한 말씀만 하면 아이고. 오로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네. 그다음에 칭찬할 준비.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세세한 데까지 잘 알고 계실 줄 몰랐다고 해서 칭찬할 준비.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고위공직자다라고 뭐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단 정권 말기에 접어들고 있고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친박과 비박 사이의 갈등도 커졌기 때문에 자, 새누리당 의원입니다만 이종구 의원이 총리를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내는 걸 봤습니다.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이번엔 청와대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정현 예전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2번 전화한 음성 공개됐잖아요. 네. 오늘 아침 보니까 김시곤 보도국장이, 당시 보도국장이 기록을 좀 남겼는데 네. 업무 일일 기록인데 이런 내용이 담겼네요. 좀 정리해 네. 주시죠. 이정현 박근혜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이었죠. 네. 그러니까 2014년 세월호 때 홍보수석 하기 전에는 네. 초대 정무수석을 맡았는데 그때 이미 KBS에 대해서 보도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했었다는 거고요. 네. 2013년 5월에 김시곤 국장이 남긴 비망록에 대통령의 첫 방미 성과를 잘 보도해달라 이런 취지의 전화를 김 국장한테 이정현 당시 정무수석이 직접 걸어서 부탁을 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 시점 저도 기억합니다. 자, 2013년 대통령 임기 첫 해 5월 달에 대통령이 첫 번째 그 미국 방문을 해서 의회 연설까지 했죠. 그때 문제의 윤창중 사건이 터집니다. 자,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대통령 관련된 거 잘 좀 보도해달라. 이게 보도 통제입니까? 협조 요청입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저도 편집국장을 꽤 오래 했는데 네. 저는 그 김시건 보도국장이 방송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네. 도대체 수석하고 얘기하는 걸 녹음하거나 네. 또는 메모를 해서 남긴다는 것이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네. 도대체 왜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네.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은 네. 적어도 300명 이상 넘는 기자들을 주의 통솔 감독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판단은 최종적으로 자기가 지고 네. 책임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네. 자기가 판단을 내렸으면 그 판단에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네. 나중을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비난받을 걸 대비해서 뭔가를 남겨가지고 이게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누가 네. 시켜서 한 거야. 그러니까 난 잘못 없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네. 제가 볼 땐 곤란하다. 네. 국장으로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든 편집국장들이 절대로 무슨 뭐 녹음하거나 네. 메모를 남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김시곤 보도국장이 네. 이정현 수석하고
통화 내용을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서 네. 저는 오히려 그 내용보다도 네. 아니 보도국장이 저런 걸 왜 녹음하지?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네. 더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녹음을 했다는 것.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미국 순방 중에 있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가 먼저 급거 귀국한 후에 어느 토요일 오후에 기자회견한 장면이었거든요. 저 당시에 KBS가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잘 다뤄달라고 정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요청을 했다. 그 시점에 이제 김시곤 국장은 녹음을 했다 이 얘기죠. 저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뭐 오랫동안 뭐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여기저기서 이런 뭐 비슷한 사례를 많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권이든 네. 어떤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네. 좀 더 잘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네. 청와대의 어떤 입장입니다. 네. 그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이 경우에 네. 녹음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부각되는 것인데 네. 드러난 송곳이 네. 드러나지 않은 망치보다 네. 더 위험하다고 누군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네. 역대 정권이 사실은 누구든 네. 다 비슷하게 해왔던 일이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랬다면 뭐 동의합니다. 네. 그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네. 라고 한다면 동의를 하지만 왜 너만 했느냐? 네. 다른 정권에서는 안 했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네. 저도 지금 우리 대 기자님 말씀드리면서 이 기자의 길을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권의 고위공직자가 전화가 오면 그거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거기에는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좀 있어요. 네. 반대로 좀 하찮은 사람이 하는 건 무시하고 그러는데 네. 다 똑같이 돼야 됩니다. 그냥 네. 이정현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거 봐달라고 해도 의견 중에 하나 판단은 내가 한다. 네.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자기 표현 못해도 이 사람도 자세히 들어보고 이 사람 말이 맞다 싶으면 가져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높은 사람이 전화 왔으니까 내가 만약에 바꿔도 뭘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자기 주관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러면 해주는 거고 자기 책임으로 많이 들어도 아니면 그냥 킬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좀 기자 길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일단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그 통화 음성 두 가지도요. 결국 해경이 잘못했는데 너무 두들겨 패지 말고 좀 이따 해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이었잖아요. 초기 상황, 세월호 사건이 터진 초기 상황인데 일단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KBS 보도가 몰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밀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결국 뭐 훗날 저희가 다 확인한 겁니다만 당시 현장에 있던 123 정장, 김경일 당시 해경정장은 징역 3년형, 활동이 미진했다고 처벌을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해경을 해체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네. 저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정현 수석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함으로써 네. 김시건 보도국장을 속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달리 봅니다. 이정현 수석이 한 네.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해경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네. 대통령이 너무 누가 되지 않도록 좀 보도해달라. 네. 라는 포괄적인 말을 저 표현을 썼을 뿐이지 네.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모든 국가기강이 무너진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비난받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수석으로서는 네. 너무 이 사안을 네. 두드러지게 씀으로써 대통령한테 누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한 것이지 네. 해경을 두둔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있었던 통화 내용 저도 들어봤고 여러분께 소개도 드렸습니다만 해경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구조하게 하고 나중에 좀 두들겨 패자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고요. 김시곤 국장은 우리 시스템상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여간 알아보겠다면서 이제 통화를 마무리하는 걸 봤는데요. 자, 이제 이정현 당시 초기의 정무수석 그리고 이후에 홍보수석이 했던 공영방송 KBS 보도국장에 대한 전화 통화 논란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뭐 동아일보나 채널A라면 뭐 알았습니다. 참고하죠 하면 되는데 이제 인사권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KBS 보도국장도 좀 마음 한켠에 부담이 있었겠죠. 이 방송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쾌도남모의 하나갑 총재가 나와가지고 네. 자기도 정권을 잡아봐서 하는데 네. 역대 모든 정권이 다 KBS한테 그렇게 했다. 네. 이제 그러지 말자.
네. 라고 운동을 할 때지 지금 와가지고 어떤 특정한 거를 좀 꼬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네. 내가 볼 때는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정현 의원. 자, 이제 당 대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만 오늘 국회 모습인데요, 심정숙 차장. 네. 자, 이정현 의원은 오늘 국회 출석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겠죠? 아마 오늘 대정부 질문에 참석을 했으면 네. 기자들이 아마 이렇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저 KBS 보도 통제 논란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정현 의원은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지역 민심을 청취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지역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엊그제쯤 개인 SNS에 올린 걸 보면 이정현 의원이 뭐 구미 칠곡 이런 데를 다니고 있고 뭐 지금의 논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심이 중요하다. 국민이 가장 우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을 지금 하면서 내일 이게 대정부 질문 두 번째 날이거든요. 아마 네. 내일도 저 배낭 투어 때문인지 몰라도 아마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대체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당권 도전 선언한 이후에 이제 걷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국회는 오늘 내일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계속 커졌고요. 자, 그런데 친박 내에서도 당권 주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교통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소리 계속 나오는데 서청원 의원의 당권 도전 이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듣겠습니다. 맞지 않는 얘기 들어. 의사도 전혀 없으신 그렇게 하시면 돼. 안 나가시는 걸로 전혀 없는 사실. 보신 적도 없으세요? 지금 얘기 들었어. 연합뉴스 나왔던 얘기도 기사를 못 봤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생각 전혀 없어요. 자, 몰라요. 생각 전혀 없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없다고 얘기는 것 같지만 난 출마 않는다는 말은 또 없는 걸로 보아서 아직 좀 여지가 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도 전혀 없어요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서청원 의원은 네. 지금 하반기 국회의장이 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이미 대표도 했고 네. 8선까지 왔고 네. 맨 마지막 남은 영예라면 제가 볼 때 국회의장이거든요. 네. 본인이 제가 듣기로는 하반기 국회의장을 네. 꿈꾸고 있는 걸로.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하반기를 노리고 양보한 걸로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제 보이는 분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오늘 국회 본회의장으로 좀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수민 의원은 오늘 출석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 그 질문자로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네. 박지원 원내대표가 아예 얼씬도 하지 말라. 금종령까지 내렸는데 어쨌든 본회의장에 출석을 해서 어쨌든 의원으로서는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기자들이 나중에 본회의장 밖에서 물었지만 지금 네. 나오는 장면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리베이트 의혹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 채용 논란에 휘말린 더민주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리가 빈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전당대회와 그 새 지도부를 세우는데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전략들이 친박과 그 비박 간에 오가고 있는데 저 맨 뒷자리에 김무성 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저렇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귓속말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 상황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 첫날 맞아서 다양한 소식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은 비경제 분야 질의가 이어집니다. 역시 저희가 소상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6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순위 확인합니다.